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과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윤한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우, 네, 긴장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25강 교수 매체와 뉴 미디어 교육으로 아마 이 교육 공학의 측면에서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 정리했는데요. 크게 우리가 계속 누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도 오히려 지난 24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특히 대일의 경험의 연출 같은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배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떠한 모형, 이따 말씀드린 모형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강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교수 매체와 뉴 미디어 교육입니다. 뉴 미디어 교육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교육,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쌍방향 교육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수 매체는 여러분들 매체, 교수 가르치는 것의 매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교수 매체의 뜻부터 볼게요. 교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 여러분들 모든 수단은 여러분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광의의 개념이고요. 교수 매체라고 할 때. 그러면 협의의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기자재니까 여러분들 뭐죠? 필름이라든지 뭐 슬라이드 작업을 얘기했지만 이런 각종 시청각 자료만 얘기하는 게 협의의 의미고요. 실제로 교수 매체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포함한 인간의 그 인적 자원까지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얘기하실 필요, 정리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교수 매체는 대표적으로 시각적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적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고정성, 조작성, 확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풀어보면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고정성 볼까요, 여러분들? 교수 매체, 시청각 자료는 고정성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포착하여 보존하고 제공한다. 자, 첫 번째 보존하고 포착한다. 사진이요. 그렇죠? 사진이요.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걸 재구성할 수 있는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두 번째 조작성, 확충성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공간적 상황을 어떻게 고려하여 변형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했죠. 자, 우리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뭐 역사 이런 교육에서 많이 나오죠.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확충성, 공간적인 확대성, 말 그대로요.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배울 때 교실 안에 있는 공간을 배제하고 나갔습니다. 확대성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성, 조작성, 확충성 크게 어려운 개념이 여러분들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크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떠한 종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비투사 매체, 그 다음에 4번은 투사 매체, 그 다음에 5번은 상호작용 매체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투사가 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실물, 모형, 표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투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투사 매체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해서 그래서 뭐 실물 한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OHP. 요즘에 OHP도 잘 이용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되게 글자로 써갖고요. 어떤 투명한 종이에 투명한 거기에 이렇게 찍어놓으면요, 그걸 밑에 슬라이드 갖다 대면은 화면에 뜨는 건데요. 요즘엔 잘 이용을 안 하죠. 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좀 유행하는 거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예 슬라이드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체 PPT 자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각 매체는 뭐 TV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거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새로 뉴 미디어라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상호작용입니다. 자, 결국 컴퓨터나 상호작용 비디오 또는 쌍방향 텔레비전 또는 멀티미디어 이런 겁니다. 서로 화상 교육이죠. 화상을 통해서 먼 사람과 교육, 이렇게 원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 놈들이 있다,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 가볍게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러한 특징 정도만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교수 매체의 이제 기능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정리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교수 매체의 기능이 무엇이냐? 자, 매개적 보조 기능, 정보 전달 기능, 그 다음에 학습의 경험 구성 기능, 교수 기능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면요, 여러분들. 자,
1번 매개 보조 기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매개적 기능, 교수 매체는 그런 자료, 각종 자료들, 뭐 투사 매체든 비투사 매체든 아니면 상호작용의 매체들, 여러분들 수업의 표준화 또는 원활한 의사소통, 동기유발, 능력 수업 진행을 위한 하나의 매개 수단이다. 그렇죠? 특별히 매개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정보 전달을 기능한다. 근데 정보 전달 기능한 건 여러분들 누구나 알죠? 근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시 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하시죠? 시 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거요? 조작성, 확충성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학습 경험의 구성 기능한다. 자, 매체 자체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단순히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을 교수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자, 언어, 지식 같은 걸 전달하는 것도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한테 제공할 때 매체를 제공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학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교수 기능. 교수 기능은 간단하죠. 학습자의 지적 기능 개발과 원활한 지적 활동을 조장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자체가 교수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내용적으로 이해만 하시면요, 크게 매개적 보도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기능,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구성 기능, 그 다음에 교수 기능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정리하시고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올 때 보기를 읽어보면서 아 이런 기능 있지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교수 매체 선정 시 고려 사항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특성, 그 다음에 학습의 목표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상황, 매체의 물리적 속성과 기능 등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적시적소의 매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학습자의 특성, 학습자가 상당히 어린데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내용이 당연히 맞게끔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수업 장소의 시설, 실용적인 요인을,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용 가능성이나 난이도, 특히 비용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수 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을 여러분 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당연한 것들만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다시 한번 각각 4가지 기능들 이거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오늘 이 25강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저걸 원래 영어 단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어슈어라고 하지만 저게 한 단어가 아니고요. 모든 것에 약자를 딴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정확한 모형 이름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슈어 모형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 뒤에 이제 3개 여기서는 여기 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리면 있습니다. 그걸 딴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통상 우리가 어슈얼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슈얼 모형이 뭐냐라는 거 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 수업 매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 순서대로 이 모형의 순서에 맞게끔 딱딱딱 만들어라. 그래야지 그것이 수업 매체로서, 즉 수업 매체, 교수 매체로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모형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순서를 먼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순서를 교수 매체를 만들 때 또는 그것이 실제로 활용할 때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첫 번째 1번 총 6가지가 있고요. 학습자 특성의 분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령, 학년, 사회 경제적 요인들, 출발점의 행동, 학습의 양식, 동기적 요소와 정보 처리 습관 등을 통해서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이 교수 매체를 써야 되는데 이 교수 매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연령 때는 맞은 것인가? 그 다음에 학년 때는 맞은 것인가?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은 맞는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 학습을 받는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합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그 교수 매체를 통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특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자의 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수 매체를 실제로 받아들일 학생들의 특성을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검사지, 구두 테스트, 관찰 등을 통해서 요 학생들 정도면 요런 교수 매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이걸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서 저 학생들은 만화를 좋아한다. 요 학생들은 요 특징의 동네는 만화 좋아한다. 그럼 만화로서 교수 매체를 만들면 됩니다. 만화의 캐릭터들을 만화의 캐릭터를 갖고 만들면 됩니다. 아니다. 저 학생들은 요 동네는 뛰어노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그쵸 스포츠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적 매체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사전에 특성을 분석하는 거,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첫 번째 어시어머의 첫 번째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목표 진술. 자, 목표 진술은요, 목표를 이제 진술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걸 기술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술한다는 목표를 쓴다는 얘기죠.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에서 목표를 분리하고 성취 목표를 진술한다, 기술한다. 그래서 책에 따라 목표 진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목표 기술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매체 및 자료의 선정입니다. 자, 분석을 했습니다. 학습자들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목표 내가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매체 및 자료에 실제로 선정하는 건가요? 앞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매체 유형을 선택하고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선택하고요, 기존 자료의 수정, 새 자료의 설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학생들은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 캐릭터를 통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교육적 자료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럼 그런 자료는 기존에 있었는지, 있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서 이용할 것인지, 또는 돈이 얼마 드는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치? 만드는 기간이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그래서 열심히 만화 캐릭터로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자를 딱 만들어줬는데 없어요. 영사기가 없어. 막 이러면 미쳐버리죠. 그렇죠? 멘붕어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및 자료를 선정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정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들 네 번째 교수 매체 활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아까 말한 3번 부분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3번 매체를 선정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매체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자, 실제로 3번과 더불어서 이 네 번째 과정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교수 매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미 시연할 준비도 다 됐고요. 딱 준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해야 되냐?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미리 하면 다. 그렇죠?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수업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미리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틀린 거 없나, 문제 오타 없나 이런 것들 다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준비. 미리 와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연 준비 한번 시연도 해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자 준비시키게. 그렇죠.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주목시키고 우리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도 다른 사례에 대해서 애들 이거 하니까 대박이다. 여러분들 안 줄이고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활용할 때는요, 교재를 실제로 활용할 때는 쇼맨십도 발휘해야 된다. 쇼맨십. 그렇죠. 쇼맨십.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번째는 교수 매체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단계는요,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수업 중 연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저 좀 약간 근데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그러한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요. 특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겁니다. 피드백 제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나오는 CIA와 인터넷 활용이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 CIA가 뭐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CIA는 뭐죠? 보조 수업입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 그래서 컴퓨터가 학생의 교사의 수업 기능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즉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마지막엔 이 갑자기 나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평가까지. 학습자의 성취 평가, 그다음 방법, 새로운 뭐 매체 평가, 수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 자, 어휘시설 문정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약자만 딴 겁니다. 약자만 딴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예, 학습자의 특성을 먼저 분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네, 목표를 기술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크게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매체나 자료를 선정한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매체를 활용할 때 특히 이 부분들, 이 내용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중에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피드백 제공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평가, 평가는 가볍게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어휘시설 문제입니다. 아마 요 뒤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더 얘기하겠지만요. 물론 25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의 내용들은 어휘시설 모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를 미리 보고요. 환경 정비를 하고요. 학습자의 사전 준비가 있고요.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죠, 여러분들? 네, 이거는 실제로 그 교수 매체를 활용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활용할 때 답은 3번이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한번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자, 선정된 순서를 나열한 것은 자, 다시 한번 학사 분석. 분석이겠죠, 분석. 그다음에 목표의 기술, 진술. 그다음에 이제 방법, 매체 선정. 그다음에 매체 자료와 활용. 그다음에 학습자의 수행 요구, 피드백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가와 수정까지. 자, 이걸 여러분들 6단계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어휘시설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의 내용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 문제 푼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이 뉴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건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이제 인터넷과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이다. 자, 어떤 내용? 자,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 자, 정보 검색 유리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교환. 정보 교환. 그다음에 뭐 전파부 이렇게 어떻게 많이 하죠, 이거? 자, 전자우편 또는 이제 파일 전송 등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그다음에 중요한 건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온라인 강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돈의 문제만 아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학습은 항상 강조했죠. 개별 학습.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하루의 양도 조절하고 단계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단계별 진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인터넷 교육에서 여러분들 실제 아마 내용을 뭐 자세히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제시문을 주고 아마 이게 무엇인 시스템인지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에듀넷인데요. 실제로 요즘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에듀넷 뭐냐? 자, 밑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홈페이지 사진을 갖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에듀넷이라는 거고요. 언제나 인터넷에서 에듀넷 치시면 그 안에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외 학습 및 학술 자료, 그 다음에 교육 행동 등에 관한 교육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학교의 뭐 교육 과정의 내용, 학교별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런 에듀넷 사이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에듀넷 운영은 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간략하게 넘어가도 되어 있는데 이 위에 거 에듀넷에 관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에듀넷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멀티미디어의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 뭐 개념 먼저 볼까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 뭐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정보의 형태가 다른 둘 이상의 매체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딜저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멀티미디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인터넷 사용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스마트폰이면 아니면 또 DM이든 아니면 뭐 다른 판 하는 큰 거 있죠. 보시는 거 제가 말씀드려.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는 이미지, 소리, 애니메이션, 그래픽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의미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이요. 그래서 디지털화, 영상화, 종합화, 그다음에 쌍방향성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공각적 제한 기법. 솔직히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상호적 링크의 능성, 상호적 연결의 중요성. 이런 게 우리가 하는 멀티미디어 교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만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개인의 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과 시공간을 초월한 원격 교육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풍부한 학습 환경이 제공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많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자, 특성과 단점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특성 볼게요. 많은 양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 검색과 탐색이 용이하다. 그게 밀티미디어의 특징이죠. 가장. 그럼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 제시한다. 한 화면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상호작용 가능 학습 경험 확장.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비선형의 정보의 사용을. 자, 여러분들 선택이 가능하다. 자. 비선형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 선형적이죠. 선형적인 줄이 있다는 겁니다. 쭉 단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B를 알기 위해서는요, A를 알아야 되고요. A를 알기 위해서는 C입니다. 즉, C를 거쳐야 A를 갈 수 있고요. A를 거쳐야 B를 갈 수 있습니다. 교육 단계를 선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건 비선형. 굳이 바로 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요, 나 B부터 하고 A, C 할래. 사람의 개별적인 수준의 차, 개별차 이걸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거 비선형적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법이 하나의 선형식이었다면 여러분들 반대 비성형식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의 확장기 가능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의 단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단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그 안에 기능들 알기 너무 힘듭니다. 저도 어제 친구끼리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보통 이용하는 문자나 아니면 어떤 톡 그걸 위해서 문자를 한 게 아니고 블루투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하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막 전송이 되고 저는 한 파일을 하나에 묶어서 한 번에 전송하고 싶은데 그 한 20 몇 장 되는 거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블루투스 속된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게 막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제작비가 좀 비싸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수의 전문 인력 필요. 그렇죠.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구조화된 안내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당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이렇게 아까 딱 이런 학생들인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학습 경험 수준이 좀 이렇게 낮은 학생들일수록 구조화된 거. A 다음에 B야, B 다음에 C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통합적으로 멀티미디어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하다면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좀 당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 교사의 직접적인 동기 유발이나 학습에 대한 사랑 등이 제한된다. 즉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하는 전인 교육 또는 정의적 측면의 교육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메마를 경우가 좀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마지막,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과 저항감. 자,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헐 나오죠. 왜요? 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교육. 기존의 자료 쓰고 싶어요. 우리 산업대학 특히
기존의 자료들 쓰고 싶은데 새롭게 만들어내니까 자꾸 일 생기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리적 위축.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하나 플러스 어우 하기 싫어. 괜히 이런 거만 네가 한번 해봐. 시킨 놈. 이렇게 나온 이런 단점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건데요. 원격 교육은 크게 여러분들 따로 설명할 개념이 없고요. 원격 교육은 말 그대로 원거리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뭐 쌍방향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그래서 특히 쌍방향적 의사소통 중요한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물리적 거리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수 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크게 멀티미디어 교육을 크게 이제 뉴미디어 교육을 가장 크게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멀티미디어 교육도 있고요. 그걸 다른 표현식으로 표현한 게 원격 교육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쌍방향적.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계획, 개발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공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똑같은 말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학습 상황을 조성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학습 자원을 공유하기 편하다. 이건 쌍방향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쌍방향. 또는 쌍방향의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그 교수하는 사람들은 교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학생들과 1대1 커뮤니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유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원격 교육의 여러분들 하고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그 원격 교육의 이제 최상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원격 화상 시스템입니다. 우리 실제로 영상 통화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죠.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교사와 학습자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앞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보시고요. 좀 아마 한계점이 있겠죠. 영상 통화, 영상을 하면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이렇게 이 강의처럼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딱 맞춰서 학생들 시간 맞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런 거 가능하겠죠. 지금 이 강의를 동영상 촬영을 강의를 지금 제가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만약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의 어느 학생들 그러면서 제 화면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 화면들이 얼굴만 등등등등 나와 있는 학생들 얼굴만. 그래서 갑자기 저쪽에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너 이렇게 못생겼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능하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적 제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뭐 정보의 적시 분배, 막 편리함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에 많은 비용과 비디오 화질의 문제. 내가 요즘에 볼 때는 비디오 화질의 문제를 하면서 요즘 비디오 화질의 문제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져갖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의 한계는 존재한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존재한다라는 것만 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이제 뉴미디어하고 이제 교수 매체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교육의 장점은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면요,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자, 창의성과 종합적인 사고,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가 확대된다.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떤 거죠? 제가 따라를 하나씩 안 해드렸습니다. 딱 보고 여러분들 인터넷 교육, 딱 인터넷 교육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들.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좀 대면적인 관계에서 좀 많이 우리가 유도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 확대가 있다. 이거는 아마 인터넷 교육의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는 게 좀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도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한 교육은 좀 약간 그거는 사회적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 인간적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아무튼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옳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크게 자,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 그게 멀티미디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 매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 어떤 하나의 화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문서, 이미지, 그림, 동영상 같은 거 하다.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향해야 하면서 지식을 추구했다. 무조건 가장 큰 장점이죠, 여러분들. 개별화 가능하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의 원하는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이 뉴미디어 시각교육의 특히 뉴미디어 시각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4번 선형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면 시간 절약. 여러분들 이건 맞죠? 그럼 이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 틀렸죠. 선형적인 얘기가 뭐였습니까? 예,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것은 비선형적 정보의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 원격 교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굳이 뭐 따로 공부를 하셔도 살펴보시는 거. 자, 재택학습 가능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학습의 질 관리, 학습의 질, 그다음에 관리와 평가가 쉽다. 자,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으로 격리돼 있다, 맞죠? 각 지역에 흩어낸 학습자는 공유할 수 있다. 맞죠? 이상하잖아요. 원격 교육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대1로 하다간 수강생이 100명만 돼도 그분은 사생활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원격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까지에 대해서요. 이제 25강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23강부터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공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에서는 첫 번째 23강, 24강, 25강을 통해서 이제 교육공학에 대한 파트의 부분을 연습했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아까 어떤 모형 하나, 그것만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크게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형 하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제 어떤 이론들 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크게 교육공학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부분 딱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5강까지 하면서 이제 교육공학에 대한 파트는 마치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부터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좀 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눈치 채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될지 아니면 다른 강을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갈지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5강 강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